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저도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출장을 장기로 가가지고 한 달씩 커피를 안 먹어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커피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사실 아마 커피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주 비싼 뭐 이런 커피들은 물론 먹으면 맛있죠. 근데 내가 남이 만들어주는 커피도 아니고 내가 하루에 수십 잔을 만들어서 맛을 봐야 되는 직업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커피를 좋아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분명히 커피의 매력이 있죠. 커피를 잘 만든 바리스타가 저한테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글쎄, 일단 카페라떼 되게 좋아해요. 카페라떼는 따뜻한 것도 되게 맛있고 뭐 커피의 느낌과 함께 우유의 단맛과 또 단 향들이 커피랑 함께 잘 어우러지면서 저는 정말 맛있게 좋아하는, 맛있게 먹는 이런 음료죠. 따뜻한 카페라떼뿐 아니고 차가운 카페라떼도 되게 좋아해요. 차가운 카페라떼는 약간 저는 뭐 강배전 커피의 조리퐁 우유 같은 맛, 이런 맛으로 만들어 먹기를 좋아하는 편이고, 뭐 물론 에스프레소도 잘 추출한다면 뭐 좋아하기는 하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뭐니 해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브루잉 커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브루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 명사로 다 사용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해서 고온, 고압을 이용한 이런 추출 방식의 커피와 비교되는, 대조되는 이런 메뉴군을 브루잉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린 커피들인 거죠. 이 필터 커피라는 표현도 사람들이 많이 쓰곤 하잖아요. 말 그대로 필터가 사용된, 필터링된 커피를 말하고, 그렇게 보면 에스프레소 머신도 이 바스켓 필터를 거치기 때문에 분명히 필터된 커피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터 커피라고 부르면 보통 종이 필터를 이용해서 혹은 메탈이 아닌 필터를 이용해서 걸러낸 커피들을 다 필터 커피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브루잉 커피가 가장 이제 상위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필터 커피가 있고, 필터링 안 된 커피들도 브루잉 커피겠죠. 필터 커피 안에는 이거를 기계로 내린 오토 브루잉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뉴얼 드립도 있겠죠. 매뉴얼 브루잉 커피도 있을 것 같고, 매뉴얼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사람이 내린 커피를 얘기하는데, 이 안에는 약간 조금 더 물줄기부터 여러 이제 정서적인 것에 좀 더 많이 집중해 왔었던 이런 방식의 커피를 핸드드립이라고 조금 더 많이 표현한 것 같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서구적인 이런 변수들, 뭐 추출수의 온도, 양, 붓는 타이밍, 이런 것에 집중하는 방식의 커피를 우리가 뭐 이제 포어오버라고 보통 부르죠. 한국에서는 푸어오버라고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브루잉 커피 안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라이트 로스팅한 커피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커피들은 잘못하면은 산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입을 불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커피를 적당한 크기로 갈아서 어떻게 보면 약간 큰, 그 에스프레소보다는 분명히 큰 입자가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데, 미분이 적어지고, 이런 커피를 가지고 미분이 적다기보다는 그냥 최소한의 필요한 정도의 미분의 양이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밸런스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긴 추출 시간을 이용해서 과한 산미를 잡아주는 이런 성분들이 충분히 나오니까 향도 긴 시간 동안 충분히 나왔고, 또 맛도 산미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단 느낌을 낼 수 있는 성분들과 또 적당한 양의 쓴맛의 성분들까지 들어오면서 이게 입안에서 밸런스가 있다고 느끼기 쉬운 이런 정도의 균형을 브루잉 커피가 보다 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종이 필터를 거치면서 좀 깔끔한 느낌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깔끔하지만 향미가 살아있는 커피를 원한다면 사실 브루잉 커피는 굉장히 좋은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메리카노라, 사실 에스프레소는 그 자체로 좀 매력이 있어요. 근데 아메리카노 스타일로 추출해서 매력 있는 커피를 만들기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에스프레소로 추출해서 아메리카노로 만들었을 때 산미를 잘 제어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은 추출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연구하면서 방법이 있을지 찾아가야 하는 그런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 커피 산업에 있어서 아메리카노가 이 커피 산업을 분명히 좀 견인했던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른 산지의 커피를 다른 프로세스의 커피를 굳이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와서 열심히 로스팅하고 추출했으며 최종적인 소비자들이 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맛과 향의 차이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메리카노는 사실 그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비싼 돈을 주고도 이 커피를 사 마실 만한 이유를, 동기를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아메리카노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늘 고민해오던 게 이 핸드드립 혹은 브루잉 커피는 추출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바리스타의 시간이 곧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이게 다 돈인 거죠. 원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에게도 저렴한 가격에 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스페셜티 커피를 브루잉 커피로 만들어서 대중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에 큰 한계가 이 가격의 장벽이 있다라고 봐요. 아메리카노로 접근하자면 아메리카노에서는 맛을 잘 표현하기 힘든 것이고 전체적인 구조적인 면에서 보자면 이 가격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저는 항상 고민이에요. 이 브루잉 커피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생산성을 좋게 만들 것인가. 분명히 그러다 보면은 맛에 대한 타협해야 될 지점들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까지, 어느 부분에서 타협을 하고 가격을 더 낮춰서 대중들에게도 이런 차이들이 있는 스타벅스 같은 이런 커피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새로운 군의 커피가 있다는 걸 저는 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타벅스 커피랑 비교하면 그 커피에 익숙해진 내 입맛에는 분명히 신맛이 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새로운 메뉴군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산미가 강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스페셜티 커피의 향미가 충분히 발현되도록 커피를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표현되는 그런 신맛들이, 산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불편해하기보다는 좀 한번 경험을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물론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에스프레소 기반의 아메리카노인데 추출의 방법, 추출의 기술들의 변화를 통해서 커피의 향미를 충분히 표현하지만 되게 자극적이지 않은 커피로 만들어내는 이런 공부들도 아마 저를 포함한 우리 커피업계 수많은 바리스타들이 함께 좀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브루잉 커피가 현재 제 입에 가장 잘 맞는 커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저는 브루잉 커피를 카페 매장에서 판매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왕 커피를 좀 좋아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브루잉 커피를 드셔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만 즐길 때에 비해서 브루잉 커피를 즐기시면 커피에 대한 어떤 애착이 훨씬 더 커져가고 커피 생활이 훨씬 더 즐거워져요. 다양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이 즐거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브루잉 커피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추천하고 싶습니다.